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주가 부양책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가 부양책을 두고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복원 대책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엔 동의하지만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8만 3천 명이 집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끌로 집을 샀던 젊은 층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집을 판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10조 원짜리 주가 부양책 덕분에 코스피가 간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등을 두고 단기적인 현상일 뿐 보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복원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삼성전자가 연 이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수급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단기간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석 달 내에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 분량을 모두 소각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나머지 7조 원에 대해서도 매입 시기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사주 3조 원을 소각을 하게 되면 보통주와 우선주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각각 1%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머지 7조 원도 다 소각을 할 경우 그 비중은 3% 가까이로 높아집니다. 이익이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주식 수만 줄어들면 주당 순위 EPS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매도해왔던 외국인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 삼성전자 주식을 내답한 게 단순히 주당 순이익 얼마 떨어졌다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기술 경쟁력, 이 미래에 대한 의문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반도체 경쟁력의 경쟁력의 회복 없이는 효과가 일시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HBM 같은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요. 또 파운드리의 생존 가능성과 스마트폰 성장 둔화에 대해서도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종합하면 이번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뿐 기술 경쟁력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6만 전자와 7만 전자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당장 주가 부양에는 성공했지만 이번 자사주 매입이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이 트럼프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기술 경쟁력 복원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시장의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했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됐던 반도체 기술 경쟁력 퇴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일제히 관련 리포트를 쏟아낸 증권사들도 같은 맥락을 지적합니다. 내년에도 범용 반도체와 인공지능 반도체 간의 양극화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력 복원이 어느 때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HBM 화랑 덕분에 SK하이닉스는 4분기 다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부진한 범용 반도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은 기대치가 낮춰진 상태입니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 견제 심화로 범용 반도체 중국 수출 비중은 앞으로 더 감소할 전망입니다. 결국 AI 빅테크 중심으로 고성능 반도체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긍정적인 건 삼성전자 내부에서 기술 경쟁력 복원을 위한 쇄신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재도약 신호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삼성전자 정기 임원 인사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등이 내부 문제로 지적된 만큼 경영진에서 기술직 중심의 파격 인사가 나올 것이란 관측입니다. 삼성 반도체 수장을 맡고 있는 전영현 부회장은 이날 기흥 차세대 R&D 단지 설비 반입식에서 반도체 재도약 발판을 다져 새로운 100년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기술력 복원 의지를 다시 다졌습니다. 시장에서 삼성 인적 쇄신 결과가 내년 HBM4 등 인공지능 메모리 기술 경쟁력으로 증명되길 기대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뛰자 이 삼성그룹주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과 이 삼성화재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신 기자, 이건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삼성화재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모두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모두 소각을 하게 될 경우 금산 분리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고 그 매각 대금을 주주환원에 활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금산 분리법에 따라서 금융자본이 소유하는 산업자본 지분율이 10%를 넘어가면 초과분을 매각하거나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통큰 주주 환원책에 따라 삼성생명도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따른 나비 효과로 삼성생명은 이날 11.48% 오른 10만 8,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10조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계획을 공시했고 그중 3조 원은 3개월 안에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면 지분율이 상승하고 이를 통한 기업 가치 상승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도 삼성전자의 지분 1.49%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산법상 이들 보험사가 삼성전자 지분을 10% 넘게 갖게 되면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분 매각 차익이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힘이 더해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초과 지분을 동일 비율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5일 IR을 통해 주주 환원율 50%를 목표로 올해 개선된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배당주로서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삼성생명의 올 3분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41.6% 증가하며 2016년 이후 약 8년 만에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각에선 당국이 발표한 새 국제회계기준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연말 지급 여력 비율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밸류업을 위한 주주환원책은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있지만 삼성생명의 이익이 타사 대비 안정적이고 킥스 비율을 당국의 권고치를 크게 웃도는 190% 전후로 가져가더라도 주주환원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삼성화재도 이날 10.48% 급등한 36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이번엔 우리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 시장을 둘러싼 이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정점을 지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시장에선 1차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성에 따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취임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려가 주가에 일부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면 현재 8배 수준으로 작년 말 10.8배에서 크게 하락했고 또 10년 평균에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단기간 낙폭이 컸었고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상장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올해와 비슷한 190조에서 200조 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가격 매력을 부각시키는 요인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보다 지금은 가격 매력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연말까지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이번 주 주목해서 볼 이벤트도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평가 매력도 중요하고 기술적 반등도 중요한데 외국인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신 기자, 결국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돌아와야 우리 시장이 좀 본격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은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700억 원 정도 순매도했고요. 삼성전자도 2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네. 국내 주식을 본격적으로 살 만한 모멘텀이 아직 없는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의 그런 반도체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와 밸류업 실망 등의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종합적인 이유에 대해서 장기 투자성 외국인 자금을 중심으로 한국 주식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만으로 외국인이 당장 매수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어떤 정책을 취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시점에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밸류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내년 3월 공매도가 본격 재개되는 등 내년에야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본격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란 보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가상자산 투자로 번 돈이 한 해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시행을 2년 미루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테마를 타고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 하지만 투자자들은 수익이 쌓일수록 오히려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국회 기재위 조세 소위가 열렸지만 여야 갈등에 야당이 불참하며 의사 진행 없이 회의가 끝났고 오늘은 야당이 참석했음에도 안건 논의는 첫 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엔 힘을 실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엔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 내일 다시 소위가 열리더라도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연내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빼고 22% 세율의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가상화폐 시장 거래 규모가 주식 시장을 넘볼 정도로 커졌지만 아직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 가상자산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과세 좀 잘 안 된 상태에서 했을 때는 더 큰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환경을 망가뜨려 볼 수 있는 거죠. 다 해외 거래소로 가버린다거나 계속 추적 안 되도록 계속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금투세 폐지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투세 논의와 도입 시점, 상황이 비슷했던 만큼 가상자산 과세 정책도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두 개를 같이 다룬 거예요. 금투세는 폐지를 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실행을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가상자산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하느냐. 다만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청년층의 큰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민주당도 수용 불가 입장을 마냥 고수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주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30대 이하 청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173만 명으로 1년 새 8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30세 미만 연령대인데 2020년과 2021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더니 2022년과 2023년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0%대 저금리 시대에 돈을 빌렸지만 기준금리가 오르자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거죠. 실제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된 2022년과 2023년 사이 30대 이하 청년층 주택 소유자는 2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사이 청년층의 개인 회생 신청은 급증하고 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막대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대출 단속에 나서면서 신규 주택 구매마저 어렵게 했습니다. 영끌로 주택을 마련했던 청년들은 집을 내놔야 했고 새로 장만하려는 경우도 쉽지 않았다는 뜻이죠. 같은 기간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건 60대, 최고 비중은 50대가 차지했는데요. 집을 쥐고 있는 사람들 중 40% 이상이 90%입니다. 연령뿐 아니라 소득 수준으로 살펴봐도 부의 쏠림은 심각합니다. 상위 10% 가구는 평균 2채가 넘는 주택을, 하위 10%는 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취업난에 청년들의 근로소득이 불안한 상황, 유례없는 고금리 시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까지 어렵게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LS 머트리얼즈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맞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2차 전지의 일종인 울트라 커패시터 납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S 머트리얼즈 안양 공장입니다. 활성탄을 입힌 알루미늄 소재가 라인을 따라 이동합니다. 건전지 모양 용기에 양극재와 음극재까지 담으면 2차 전지의 일종인 울트라 커패시터가 만들어집니다. 울트라 커패시터는 순간 출력이 높고 안정성이 좋아 전기차 보조 배터리나 산업용 전력 통제 설비로 쓰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대형 제품은 설계와 제조가 까다로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LS 머트리얼즈는 이 분야 국내 1위 기업이지만 최근 전기차 캐즘 등으로 수요가 정체되면서 2년 전 80%가 넘었던 공장 가동률이 30에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자회사 LS 알스코를 빼면 3분기 영업 손실인 상황입니다. LS 머트리얼즈는 AI 데이터 센터를 돌파구로 잡았습니다. 울트라 캐패시터가 들어간 렉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지금 버티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티브사가 미국 회사고요. 전 세계 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공급하는 가장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이 작년 기준 한 7조.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독일 에너지 회사와 기술 사용 협의를 끝내고 이달 중 실사를 진행합니다. 관련 매출 3천억 원 규모의 독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납품하는 사업으로 내년 중 초도 매출이 목표입니다. 홍영호 LS 머트리얼즈 대표는 내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사실 자동차용으로 원래는 올해부터 굉장히 양산을 많이 하기로 했었는데 미국 현지 사정으로 내년으로 밀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 빠르면 1분기, 2분기부터는 정상 생산을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부 역량 강화에 힘쓴 LS 머트리얼즈는 그동안 보류했던 시설 투자도 내년에는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22년 만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 순사의 자이라고 불렸던 부실 시공의 얼룩진 이미지를 쇄신하고 본업인 주택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GS건설이 자이를 새로 단장하고 이번 달 분양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단순 로고 변경을 넘어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브랜드 방향성을 바꾼 게 핵심입니다. 특히 지난해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 영향도 컸습니다. 실제로 탑5 안에서 머물던 GS건설의 시공 능력 평가 순위는 6년 만에 5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1년간 혁신의 노력들이 리브랜딩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들이 자유와 함께하는 모든 여정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른 건설사처럼 하이엔드 상품을 출시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대신 단일 브랜드를 고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이는 검단 사태 구원 투수로 등판한 오너 4세 허윤홍 대표의 경영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허 대표는 취임 이후 비주력 계열사를 정리하는 등 신사업을 재편하고 본업인 주택 사업에 집중해 재무 안전성과 수익성 모두를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과거의 플랜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무리한 수주를 통해서 힘들었던 시기가 다시는 안 오게. 특히 향후 2년에서 3년은 정부가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는 만큼 도시정비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GS건설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인사도 이르면 이달 말 단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GS건설의 내년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